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재민촉의 박지원입니다. K 콘텐츠가 명성을 떨치고 우리나라의 선진 문물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이 가운데 소리 없이 우리나라의 또 다른 문물을 세계에 전파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축산물 품질평가원인데요. 오늘 경제재민촉은 우리나라의 축산물 이력제도, 품질평가 제도를 동남아시아 각국에 전파하고 있는 기관이죠. 축산물 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처음에는 소고기로 출발을 했지만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그다음 계란, 꿀, 그다음 말고기까지.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평원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물론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어떤 기관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소고기를 구매하실 때 원투 플러스 원 플러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있죠. 예,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꼭 한 가지를 찝으라고 하면은 품질평가를 통한 등급을 매기는 일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품질평가 업무, 축산물 이력관리, 그다음 축산물 유통정보 조사, 마지막으로 축산정책 지원 업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역으로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첫 번째 품질 평가 업무인데요. 1980년대 말에 축산물 수입 개방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축산물 등급제 도입을 결정을 하였고 그때 저희 기관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고기로 출발을 했지만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그다음 계란, 꿀, 그다음 말고기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물 이력제인데요. 2000년 초에 해외에서 광우병 발생 등으로 인해서 가축 질병이라든지 식품 위생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2004년에 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소고기부터 도입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 계란이라든지 5개 품목까지 지금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가 유통정보조사 업무인데요. 2012년에 정부라든지 산업계에서 의사결정을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서 유통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축산물 가격이라든지 유통 경로, 비용을 조사를 해서 제공을 함으로써 참고를 하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축산 유통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 유통 관련 정책들이 농식품부에서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업무들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축산물 수급 안정이라든지 축산물 수출도 있고요. 스마트 축산, 데이터 또는 디지털 뭐 이런 분야가 다양하게 많이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한 9가지가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등급 판정 업무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산 유통 전반적으로 지금 다루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비자들에게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거는 축산물 등급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고기를 사러 갈 때 등급이 있으면 이거 정말 맞나 의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축산물 등급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축산물 등급제는 축산물의 품질을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축산물의 품질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축산물의 품질은 맛이라든지 신선도, 영양,
위생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급제 대상 축종별로 좀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특징에 맞게 품질 평가 기준을 정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소의 경우에는 흔히 이제 시중에서 말하는 마블링이라는 게 있는데 공식적인 용어는 건내지방도입니다. 건내지방도라든지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이렇게 5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5등급으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가장 높은 게 이제 1등 플러스고 가장 낮은 게 3등급으로 그렇게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이런 등급 판정은 축산물 품질평가원 소속의 품질평가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엄격한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또 공정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된 것은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 그 과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력 관리를 통해서 표시가 정말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다라는 그러셔도 생각이 됩니다.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기한 발표를 봤는데요. 한국인 하면 밥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인데 2023년 국민 1인당 돼지, 닭, 그리고 소고기 소비량 추정치가 쌀 소비량을 넘어섰다라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안전성은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 축산물 이력제라는 제도도 앞서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 제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범 사업이 2004년부터 이루어졌고요. 배경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 안전 사고가 생긴다든지 가축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거를 예방하고 또 만약에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축산물 이력제를 가축의 사육 단계부터 소비 단계까지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소고기의 경우, 소의 경우에는 개체별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축종들은 농장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육 단계에서는 소의 경우에는 개체 식별번호, 나머지는 농장 식별번호를 부여를 하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육 현황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농가에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도축 단계인데 도축 단계에서 도축된 고기의 이력 번호를 표시를 하고 도축 내역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유통 단계인데 유통 단계에서는 포장지라든지 그 판매대에 그 이력 번호를 마찬가지로 표시를 하고 소비자들이 최종 소비 단계에서는 볼 수 있도록 하고 거래 내역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축산물 유통 정보를 조사하는 업무가 생각납니다. 근데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축산물은 농산물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 곡물이라든지 채소 과일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수확한 상태로 소비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축을 길러서 도축장에 나오게 되면은 도축이라든지 가공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농산물보다. 또 축종별로도 특징이 다양합니다. 소고기라든지 또 계란이라든지 이런 게 거래 형태가 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조사는 한 4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축산물 가격 조사입니다. 축종별로 산지, 그다음 도매, 그다음 소비자 가격을 조사를 하고요. 특히 그 소비자 가격의 경우에는 지금 대표 가격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면은 항상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통 실태 조사 부분입니다. 그 유통 실태는
그 축산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또 그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또 유통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산업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세 번째의 경우에는 소비 실태 조사입니다.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라든지 또 포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축산물 수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축산 유통 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축산물 생산 국가,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또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 유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각종 축산 관련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통 조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상당히 유통산업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탁에 안전하게 오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된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축산 농가와 소비자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축산 유통의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경매가 이제는 경매를 시장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네, 예.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축산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축이 되면은 가공업체로 이렇게 판매가 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주로 경매와 직거래 형태로 좀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 경영 활동 거기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고요. 예를 들면 가축 질병이 발생됐다든지 하면은 그 중간에 거래가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거래를 좀 활성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오프라인으로 했던 거를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도매시장이 대지의 경우에는 10개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 6개 시장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온라인으로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요. 농산식품유통공사에 그 온라인 도매 시장을 개설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농산물뿐만 아니라 저희 축산물도 이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계란하고 돼지 부분육을 거기에 거래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으로 도축장에서 이제 두 개로 나눠진 고기를 이제 보통 그 가공업체에 이렇게 넘기는데 거기에서 이제 도매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위별로 가공한 부분육에 대해서도 온라인 경매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축산물 거래가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유통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렇습니다. 변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축산업 자체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일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1년에 365일 여행 한번 못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정말 고되고 힘든 일인데 여기에 그래서 스마트 기술이 필요한 이유 같습니다. 스마트 예. 축산이 무엇인지부터 여쭤보고 싶고 이게 얼마나 많이 보급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축사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생산성이 축산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고요. 아시다시피 사료를 대부분 수입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면서 생산비 절감도 좀 필요한 상태고 또 가축 분뇨 처리라든지 악취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가축 질병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많은 그 축산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을 기존의 관행이라든지 경험에 의존해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 축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경험이나 관행에 의존하던 것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최적의 사용 모델, 즉 솔루션을 만들고 그거를 농장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경우에는 ICT 장비 중에 IoT 장비가 이제 활용이 되고 분석 과정에는 AI 기술이 도입이 되고 또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자동 제어 시스템들 그러다 보니까 ICT가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이게 이제
스마트 축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마트 축산을 저희들이 3세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장비,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장비 중심으로 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1세대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AI 그 기술을 활용해서 솔루션 중심으로 하는 게 2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세대는 이제 그 적용하는 거를 농장의 관리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AI 분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농장. 이걸 3세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장비 중심으로 지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장비와 솔루션이 결합된 패키지 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7,265호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업농이 3만 원다 보니까 한 23% 정도가 1세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급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7년까지 40%까지 좀 확대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발돋움하는 우리 기술 전 자랑스럽습니다. 네. 근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이제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 와규 정말 유명하잖아요. 예. 이제 우리 축산물의 품질 수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네. 평가원에서는 우리 한우에 대해서 이걸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등급제를 도입을 했고요. 등급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가축 계량이라든지 사양 기술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데, 꾸준히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우는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한우가 국내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외에서도 다른 소고기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수출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이제 그 수출을 하는 분들 또 생산 농가들이 애로사항들을 개선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그 사무국 역할을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등급 판정을 했던 거를 수출국의 소비자들도 알고 소비를 하는 게 좋겠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5개 언어로, 수출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이력,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력 정보에 대해서도 수출국의 소비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QR코드로 마찬가지로 접속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계별로 어떻게 왔는지를 알 수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생산자 단체하고 좀 더 협력을 해서 그 한우 브랜드에 대한 로고도 개발해서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노력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축평원의 2023년 공공기관의 고객 만족도 조사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얻어지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들어갔을까요? 네. 숨은 노력들 궁금합니다. 예. 축산물 품질 평가원은 그동안 꾸준히 어쨌든 고객 위주의 경영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조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서가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예를 들면 농가는 아까 등급 판정을 말씀드렸는데, 본인들의 고기가 어떻게 판정을 받았는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사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이제 저희들이 제공해 준다든지, 아까 원패스 말씀드렸는데 유통 소비 단계에서 원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전달 부분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정말 진심을 전달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모바일 앱을 좀 만든다든지 또는 무슨 판정 결과가 나오면은 신속하게 또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국민 참여 혁신단도 운영을 해서 소비자들의 소통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쭉 듣다 보니까 축산물 유통 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미래가 밝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취임 2주년을 맞이하게 되셨는데 예. 앞으로의 비전 궁금합니다. 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생산 부분은 수익 개방이 좀 확대되고 또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될 거라고 봐지고요. 소비는 소비자의 기호가 이제 많이 다르죠. 다양화되고 또 가치 소비도 좀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축산물 품질 평가원은 결국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값싸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제공을 하고 그게 바탕에 대해서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첫 번째는 어쨌든 소비자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를 좀 우리 축산물에 대해서는 원하는 정보, 품질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 우리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부분입니다. 저는 데이터가 산업이든 행정이든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역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 분야에 흩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다양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거, 그 분야의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축산 유통의 효율화 부분입니다. 우리 축산 유통 분야가 아직은 개선해야 될 게 많습니다. 결국은 그 분야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디지털화를 통해서 축산 유통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세 번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우리가 많은 인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질 평가 등급 판정 업무인데 ICT 기술을 활용해서 경영 혁신을 좀 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인력을 물론 뭐 정원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업무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등급 판정 업무의 기계화를 역점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무궁한 발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근본인 농축산물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 먹거리의 안전 그리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애쓰고 있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축산물 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